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평발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에 평발도 수술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발을 수술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발도 수술해요 이런 생각으로 평발이 심해서 문제가 많은데 아예 그냥 이걸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나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불편한 거를 그대로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수술도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수술을 했을 때 타 수술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발이 있다 그래서 다 치료해야 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항상 미국 사람들 강의하면 여러 사람 슬라이드에 나오는 게 우샤인 볼트 그런 사람들 사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 평발인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축구 선수 누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평발인데 운동 잘하는 사람도 많다. 저렇게 운동까지 잘하는데 평발이라고 다 치료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발은 정도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평발 중에서도 우리가 평발이냐 아니냐 그럴 때 평발이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대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고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발 때문에 증세가 생기는 건 걸을 때 불편한 거죠. 아픈 거죠. 그래서 보행에 제한이 있다면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되죠. 평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깔창도 할 수 있고 발바닥에 근력 운동도 할 수 있고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는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경우에는 그거를 해도 대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 평발이 심하면은 깔창을 해도 발이 워낙에 판판하게 바닥하고 발이 이렇게 평발은 판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발이 판판한 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깔창을 해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받쳐 올리면 오히려 이 발바닥이 깔창하고 부딪혀서 닿는 부위가 눌려서 오히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평발에는 깔창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 때문에 깔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평발 깔창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깔창이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해서 더 잘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이라는 뭐냐면은 실정? 하여튼 이 보통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서는 평발에 수술하는 일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발에 대해서 수술에 평발도 수술하냐? 보통 평발은 그냥 수술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일반인이 많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평발 수술을 본 적도 없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정형외과 이런 팔다리를 전문으로 한다 그래도 평발 수술을 실제로 환자를 하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남이 하는 걸 본 적도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보다 평발 수술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리를 정말 너무 불편하게 이거 수술하면 좋겠는데 모르고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발 수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 수술이 지금 이거는 이제 소아의 얘기는 아니고 어른의 얘기인데요. 종골이라는 건 뒤꿈치뼈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수술이 뒤꿈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다. 뒤꿈치를. 왜 그러냐면 평발은 다 뒤꿈치가 바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딱 디디고 쓰면은 뒤꿈치가 이게 종아리뼈라 그러면 이렇게 이게 바깥쪽 복숭아뼈 쪽으로 뒤꿈치가 틀어집니다. 뒤에서 딱 보면 틀어집니다. 그 신발이 안쪽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발 수술의 제일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뒤꿈치 뼈를 뼈를 끊어서 틀어진 뒤꿈치를 교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힘줄,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입니다. 저거는 이 장족지 굴곡근이라는 건 장이라는 건 기는 거고
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입니다. 힘줄을 이전하는 거. 이게 아주 제일 기본적인 수술인데 요거는 경미한 경우에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즉 심한 평발에 내가 의사가 아는 수술이 저거밖에 없다 하면은 심하든 경미하든 저런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술은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기본에 들어가는 수술이지만 뭐든지 병에 대해서 그 병에 맞는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수술은 했는데 물론 이 자체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뼈를 끊는다는 건 뼈를 끊은 자리가 아플 수 있고, 또 뼈를 끊었는데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뼈를 이렇게 이동을 딱 시키는데 적절히 이동을 못 시키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이동시켰는데 이동시키면 뼈는 끊긴 끊었는데 그 효과가 적은 거죠. 발가락 굽히는 힘줄은 힘이 너무 약합니다. 발가락 굽히는 힘줄이. 그래서 저걸 이동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한 평발을 하는 것이, 이제 더 심하면은 관절을 고정합니다. 뒤꿈치에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심한 평발에서 의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외측주 연장술이라는 겁니다. 외측주 연장술이라는 건 평발은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틀어지는 거거든요. 발이 바깥으로 틀어지니까 바깥쪽이 짧아졌다. 그래갖고 바깥쪽에 뼈를 끼워서 늘리는 겁니다. 즉 발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연히 누구나 당연히 미국 사람들 평발 수술들 많이 하는데 누가 이게 당연히 그냥 이거를 심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수술이 이러이러한 합병증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도 대부분은 괜찮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해서 하니까 저 유명한 의사가 해서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했는데 자꾸 문제가 전에 이제 이미 알려진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발은 평발은 면했는데 제대로 발바닥을 디디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점점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미국 학회를 하는데 거기에 연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외측주 연장술. 이거는 이제 끝인가? 애들에서는 합니다. 이거는 이 수술 자체가 원래 소아에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른에서도 써봐서 결과가 좋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강의 제목이 있단 말이죠. 외측주 연장술은 이제 끝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것이 점점 이걸 선호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 의미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용도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수술이 이렇게 슬슬 적게 사용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다 좋다 해가면서 많이 쓰던 수술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그죠?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합병증이 생겨서 발을 판판하게 디디지 못하고 약간 기울여서 디디는 그런 합병증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여태까지 아주 모든 의사들이 당연히 생각하던 게 조금씩 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평발에 간단한 수술을 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평발이 교정되지 않아서 평발로 인한 기능 장애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괜히 수술하는 기 때문에 수술해서 더 아파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 수술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 경험과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발의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